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 오후 5시 32분 비트코인 현재 8,840만원대까지 저번주에 바닥을 찍고 나서 서서히 올라가고 CPI도 좋게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 반응이 없다가 지금 주말부터 해서 상승세가 나오다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또 올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일 동안 양봉을 보여주면서 바닥 대비 약 14% 정도의 반등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상 단기 시간봉 으로 보셔도 많이 올라왔지만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직전 4시간봉도 양봉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장대 양봉 뒤에 조금씩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쏴주면서 9,200만원 정도 찍고 좀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오다가 또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세가 굉장히 강력하고 그 이유는 일단 주말에 실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는 도중에 저격총에 의한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귀 쪽을 좀 스쳐 지나가면서 굉장히 좀 경미한 부상.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총알이 머리에 맞을 수 있었던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지만은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면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엄청난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트럼프 대선 후보죠. 전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이 암살 시도 이후에 역대 최고치인 7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암호화폐를 지지하면서 지금 7월 25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연설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총격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연설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갑작스럽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과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고, 이 정도 올랐으면 단기 숏을 봐도 되지만 숏은 무조건 좀 짧게, 그리고 이 고점을 또 뚫으면 한 번 더 세게 빔이 이런 식으로 시간봉 기준으로 위로 한 2-3% 정도 또 쏠 수 있는 그런 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숏은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롱 같은 경우에도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 일단은 이 추세대로 한다면은 어쨌거나 지금 현재는 저점을 이미 낮춰놨고, 이 낮춰놓은 저점에서 반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직전 고점 자리에서의 저항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쭉 차트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힘의 세기 자체가 지금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올라간다 해도 요 자리죠. 9,400만원 선 정도에서는 단기 저항을 좀 어느 정도 좀 맞을 수는 있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거는 이 7월의 월봉입니다. 지금 월봉이 양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양봉 긴 아랫꼬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봉보다도 훨씬 좋은 거로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척 했다가 바로 말아 올리면서 누구는 팔고 누구는 사면서, 다만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호재가 일단 9월 금리 인하부터 해서 11월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거기다 지금 호재가 하나 더 나왔어요. FTX가 파산하면서 그 안에 있던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수많은 채권자들에 대한 상환을 시작하겠다. 자, 그래서 그 상환액이 무려 22조 원입니다. 지금 엄청난 금액이고, 이 22조 원을 이제 법원 판결이 끝나면 10월 정도부터 이제 지급이 시작될 건데, 원래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돈이었기 때문에 요 자금이 반환이 되면 고스란히 또 코인판으로 흘러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럴 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퍼포먼스 자체가 FTX 파산 이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의 사이클을 봤을 때도 상승 사이클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이 금리 사이클이랑도 겹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금리를 이제 9월부터 내리기 시작하면 사실상 25년 내내 FOMC 진행하면서 매번은 아니더라도 FOMC 2번당 한 번씩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 정도 사이클로 원래 내리니까. 그러면은 25년 내내 금리를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여전히 시장의 유동성을 서서히 푼다라는 얘기고, 다음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 전까지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25, 26년 지나면 28년에 대한 반감기 기대감도 또 겹쳐지기 때문에 25년까지 서서히 또 올라가는 사이클, 그 다음에 26년도에 굉장히 또 강하게 마지막으로 올려치는 그런 사이클 이후에 또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 뭐 12만에서 14만 달러 정도까지 26년까지는 찍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다음 금리 인상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직 인하도 안 했어요. 인하하고 또 바로 인상하냐? 아니죠. 동결 시즌이 있습니다. 이 동결 시즌. 금리를 쭉 내리고 나가지고 상황 보면서 동결을 하다가 어느 정도 또 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 비상이다. 야, 금리 올려. 이러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 사실 올리는 속도도 이번이 굉장히 가파르고 빠르게, 그만큼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를 높인 거지만 사실상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않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금리 인상은 인상한다 해도 천천히 이제 속도를 좀 줄여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이 강세를 도대체 언제까지 강세를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거시적인 경제 사이클 상으로는 다음 금리 인하 시점, 인상 시점이죠. 금리를 이제 높일까 말까 고민하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은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대되는 게 이번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초반부. 왜냐면 비트코인 지금 많이 가격적으로 내려온 구간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원화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직전에 반등폭을 줬던 요 자리 중에 쭉 갔다가 또 이런 식으로 눌리는데, 중요한 건 눌릴 때 바닥을 깨지 않고 사실 눌림도 그렇게 크게 눌림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눌리다가 그 다음에 추세 한번 이제 상방 이탈이죠. 좋은 신호죠. 요 추세 상방 이탈을 해주고 결국에는 옆으로 빼다가,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옆으로 빼다가 위로 올리는 그림이 하반기에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이다. 왜냐면 지금 하반기에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당장 터질 호재는 지금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입니다. 일단은 이게 시기상으로는 좀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름 전에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름이면 통상적으로 7, 8월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월 25일에 트럼프 연설,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겁니다. 지금 트럼프의 인기가 급속도로 늘어가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까지 옹호하고 또 트럼프 특성상 굉장히 화끈하게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이런 여러 가지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달러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63K까지 넘겨주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이렇게 딱 차트를 놓고 보시면 이미 이 구간에서 뺀 자리는 바로 V자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여기랑 좀 비슷한 그림인데 반등폭 자체가 이게 지금 훨씬 크죠.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내리고 V자 골파기, V자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바닥이다. 54K 지키면 68K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관성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V자로 반등이 터지고 있고, 하락이 시작된 64,000달러를 이제 뭐 이 추세대로라면 저녁 시간대 충분히 넘길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65,000, 66,000까지 갔다가는 살짝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하락 자체가 마지막 패닉셀을 유도하면서 저점을 한번 깨기 위한, 개미 털기를 위한 그런 공포 구간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런 공포 구간에서의 손바뀜은 거래량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 손바뀜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수세와 트럼프 지지율 상승이 겹쳐지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비트코인 상황은 일단은 주봉을 이렇게 딱 놓고 보셨을 때 여기서 이 고점 72,000달러의 벽, 이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뚫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뚫는 그림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뭐 좀 저항은 있을 수 있겠죠. 한번 눌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뚫어주고 이렇게 가는 그림. 그리고 설사 다음에 못 뚫더라도 여기서 한번 막히더라도 이런 식으로 뚫는 그림. 결과적으로 이 횡보권을 뚫는 그림이 우리가 하반기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비트코인의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하락의 폭 자체도 이 당시 나오고 나서 고점 돌파를 했던 이 하락폭보다도 작았어요. 그만큼 이 매도세, 고점에서의 매도하려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이번 사이클에서는 조금 약하다. 반면에 올려치는 힘 자체는 훨씬 더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세를 타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을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한번 저점 깨고 밀어 올린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 깨고 조금 이제 밀어 올리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상승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일단은 지금 단기 시간봉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쭉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약간의 이제 조정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뭐 63,000달러까지 이 정도로 올려줬으면은 약간의 눌림도 나올 수는 있을 정도로 조금 급격하게 올린 부분이 있고, 일단 지금 단기 30분봉 보셔도 살짝 윗꼬리가 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익절을 고려할 만하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숏을 노리고 숏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 손절 잡고 조금 하방으로 빠져보는 그 정도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또 숏 손익비가 좋은 구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숏 잡고 한번 하방 노려보는 것도 조금 유효한 그 정도로 좀 많이 오른 구간이고 일단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도로 올려놓은 자리라고 하면은 뭐 이 안에서 조금 이런 식으로 이 박스 내에서의 어떤 흔들기는 이후에 또 위로 올리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추세가 아직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요 자리 62,400짜리는 지지를 단기적으로 해줬을 때 추가적인 상방을 좀 노려볼 수가 있다.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62,400이 깨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눌림, 요 정도의 눌림 정도 또 요런 식으로 나오고 61K에서 6만 달러에서 6만 1,000달러 정도에서 다시 뭐 요런 식으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좀 많이 썼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좀 익절을 좀 고려를 해보고 조금 상황을 보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방식도 유효할 수 있겠죠. 왜냐면 올려놓은 거를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다 반납을 하고 반납한 다음에 또 요런 식으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요런 자리가 오면 또 굉장히 매력적인 롱 진입 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도 충분히 눌림목이고 V자 반등 나올 수 있고,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위로 28K까지 28%죠. 27%. 왜 직전에 반등폭 대입해봤을 때 그 정도 자리 했을 때 이제 68K 68,000달러까지의 맥시멈 반등폭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흔드는 과정도 좀 있기 때문에 좀 흔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 그렇게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온 이 63,000달러 구간에서의 저항은 살짝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의 그림을 또 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이제 났을 때 좀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CPI 이후에도 눌림 자리에서 롱 잡아드렸어요. 자, 그래서 롱 같은 경우에 이더리움 롱 치신 분 500% 수익. 에이브도 차트 좋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에이브도 좀 이따 알트 분석할 때 한번 보시고, 주피터도 말씀드렸습니다. 주피터도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해놓은 상황에서 많이 눌렸는데 어쨌거나 살짝 지금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의 반등폭은 조금 나올 만한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쭉 이제 상승 사이클을 보여줄 때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신규 상장 코인들은 개미들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력들, 발행사들, 코인의 어떤 주체 기관들이 매물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그거를 익절을 하고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던질 수는 없고 가격을 올린 다음에 던질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 코인들에 대한 어떤 이제 펌핑 가능성, 이번 사이클에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주피터를 말씀드렸고, 뭐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에이브 코인이 이번에 다른 알트들이 바닥을 쭉 갱신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질 때 가격방으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갈 때도 상당히 조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내려온 구간에서 지금 뭔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고점 돌파해주면서 160에서 200달러까지 한번 볼만한 월봉 관점입니다. 월봉 관점이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여기서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눌러주고 5달, 6달, 7달 정도 걸려서 겨우 요 정도 올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하반기에 조금 연말까지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코인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비트코인도 롱 관점으로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단기 수익을 챙기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입장하시면 실시간 롱숏 포지션, 타점, 차트 분석 내용들, 크립토 시장 뉴스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도 일단은 V자 반등 쭉 해주고 살짝 꺾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또 무리하게 롱 타시면 안 되고 숏도 조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고를 팠던 이 53,000달러까지 내려갔던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한 폭으로 또 그걸 메워줬기 때문에 이 이후에 움직이는 어느 정도 조금 빠진다 해도 빠지고 나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리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월봉 관점에서 이 당시에 보여줬던 흐름, 아래꼬리 달고 나서 조금 올려놓다가 한 방에 또 뚫으면서 이런 식으로
고점 돌파를 해주는 모습도 패턴상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비트코인이 보여준 이 반등의 세기 상당히 긍정적이다. 여기서 좀 눌릴 수는 있어도 앞으로도 여전히 롱관점으로 보는 게 시장을 조금 역행하지 않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FTX 채권단 자금 20조가 또 시장에 풀리는 것도 호재고, 미국 대선에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호재고, 지금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90%에 달하는 예측률로 9월에는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예측이 지금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9월에 한 번 내리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내릴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쭉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 2, 3, 4, 5 일단은 가장 큰 이 비트코인 시장의 호재들이 있고, 그리고 이번 주는 내일이죠. 내일 밤에 파월이 워싱턴 DC 경제클럽 대담, 이거는 뭐 연설 같은 거는 아니고 대화를 조금 주고받는 형식의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이제 경제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최근에 보여줬던 의회 증언에서는 굉장히 또 파월이 비둘기적인 모습, 물가 지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런 발언까지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연설 내용, 이 경제클럽 대담 내용도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지 않겠냐,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겠냐, 요렇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수요일에는 유로존 CPI 발표, 그 다음 목요일에는 유로존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유로존에서는 지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죠 이미. 그래서 이 추세를 계속 조금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목요일 밤에는 또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상 좀 높아지는 게 이 자본 시장, 위험자산 시장에는 좀 유리하죠.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금리를 내려야 하는 것도 연준의 숙제이기 때문에 요런 지표들도 이번 주에 조금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주에 있는 요런 이제 지표들보다도 이런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비트코인 흐름상 앞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 조금 점쳐진다, 요런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작은 흔들림은 있어도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비트가 좋은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고 강력하게 반등을 보여주니까는 알트들도 조금 그에 준해서 비슷한 수준의 반등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택스 이런 것도 잘 올라갔고, 세이도 최근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은 것으로 보이고, 뭐 세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이 떨어졌죠. 단기적으로 여기 매물대 700에서 800원 매물대까지는 한번 올라가는 그림, 이후엔 좀 눌릴 수 있어도 앞으로 요렇게 좀 방향을 돌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수위도 마찬가지죠. 수위도 이제 많이 빠졌는데 빠진 폭, 마지막에 빠진 폭은 일단 메웠습니다. 여기를 메웠기 때문에 조금 주봉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제 바닥에서 직전 음봉 잡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추세 반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처럼 내려오다가 올라가고 한번 펌핑 주고, 그럼 이 정도 구간에서 또 락업 해제 물량들을 좀 익절을 하는 이 기관들, 여기 이제 수의 재단 쪽 그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앱토스에서 그랬듯이 앱토스도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강력하게 이제 주봉으로 양봉 띄우고 이후부터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쌍고를 찍고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서 5천억 락업 해제를 좀 나왔었죠,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쌍고를 찍는 그림이 세이라든지 수위에서 우리가 조금 뭐 연말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뭐 물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요런 그림을 또 조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다른 알트들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최근에 신규 상장 코인들, 빔 같은 코인들, 요런 것도 요런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잘 올라가줬고, 주피터도 지금 상장하고 나서 상당히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요런 거는 이제 약간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어요. 주피터도 요런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쭉 올라가고, 이제 요런 자리에서는 요렇게 눌림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눌림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눌림 구간에서 재진입을 해서 다시 한번 패턴상 올라가는 흐름, 요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니어 프로토콜도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알트들도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낙폭도 많았기 때문에 반등도 어느 정도 해준 모습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나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최근에 조금 반등을 많이 해줬죠. 이런 식으로 올려준 모습은 어쨌거나 잘 안 움직이는 리플까지도 지금 최근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시장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ETF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올려놓고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겠죠. ETF 출시되면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또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살짝 눌렀다가 약간 비트코인 CPI 발표 이후에 지금 눌렸다가 올라갔듯이 ETF 발표하고 나서도 좀 어느 정도 눌리다가 이런 식으로 또 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여준 대부분의 코인들의 반등세, 단기적으로는 저항 자리에 온 거는 맞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이 눌림은 이런 식으로 다 나올 수는 있어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다른 코인도 이런 식으로 눌리면 나올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 눌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찐펌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해주다가 낙폭 한번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들어올렸듯이. 그래서 일단 다만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간 좀 상승 빔이 한번 나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좀 식혀주고 열기를 좀 식혀준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살리면서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알트들 마찬가지, 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이제 눌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갔듯이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그림, 비트코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는 이제 타점을 진입하는 거고,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영상을 찍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숏 진입 타점이 아마 나갔을 겁니다. 이 정도 그림이고 이 정도 윗꼬리에 음봉 이렇게 찍히는 거 보면은 여기서 3분봉 윗꼬리 보면서 바로 여기서 거래량도 터졌어요. 이렇게 고가권에서 여기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죠. 이런 고가권에서의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다는 것은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반대로 어느 정도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63,200달러를 찍고 조금 빠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단기적인 숏 추세도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많이 내려가야 58,000 정도, 뭐 이 정도 그림 그리고 요런 식으로 가는 그림, 요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에 오면은 비트 뿐만 아니라 알트들도 눌림 매수 자리가 온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타점들 잘 잡아서 카톡방에 안내를 해 드릴 거고, 저번 영상에서 이제 모카코인이 신규 상장을 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캔디밤을 또 진행을 합니다. 이 캔디밤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에어드랍이죠. 이제 코인을 받는 건데 일정 어떤 요구사항, 이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사항을 완료하고 티켓 수량에 따라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는 런치패드, 런치풀. 그러니까 이제 공모주 청약과 비슷하다. 전에도 BWB 진행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렸었고, 물론 조금 숫자가 작기는 하지만 인기가 많은 코인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캔디밤 이벤트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할당은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은 조금 확률이 높은 확률로 좀 수익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캔디밤 이벤트를 여기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총 상금풀이 10만 BGB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17,000명 정도가 캔디밤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고 있고, 참여 방법은 캔디밤 여기로 이동해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 로그인하시고 등록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수량만큼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캔디밤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고 나중에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티켓으로 나중에 이 BGB 토큰을 얻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18일까지 진행 중이니까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 모카코인의 비전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 또 비트겟 사이트에 보시면 런치허브 프리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리마켓에 도구 포인트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이 프리마켓은 정규 마켓은 아니고, 말씀드리면 주식으로 치면 이제 장외 시장이죠. 아직 상장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장될 가능성이 조금 높은 코인들, 그런 거를 미리 사놨다가 상장됐을 때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도 프리마켓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마켓에서 장외 거래로 코인을 획득하고 사전에 유동성을 확보하여 합의된 시간에 이렇게 좀 거래를 마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상장됐을 때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을 노리는 그런 투자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상장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리스크 해칭은 이런 식으로 비트겟 쪽에서 조금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큰 금액으로 하기보다는 재미삼아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1일부터 시작을 했고, 이 프리마켓에 들어가시면 이 도구 여기서 트레이드 누르시면 트레이드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밈코인 도구 포인트에 대한 프리마켓 이벤트 내용도 조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크립토 시장의 호재들을 알아봤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TV 연설할 때부터 바이든보다 훨씬 나은 모습들을 보여왔고, 지금 이번 총격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도 상당히 또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7월 25일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의 트럼프 연설이 또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차트적으로도 일단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강세 흐름,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비트코인을 여전히 보유 중이고, 또 이로 인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 주가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 흐름, 그다음에 이런 거물들의 흐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 비트코인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급반등 이후에는 좀 눌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눌림 자리가 또 최적의 매수 타이밍이 또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런 흐름을 조금 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또 저점 깨고 나서 상당한 물량을 털어내고 손바뀜 나오고 나서 또 들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데려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 한번 깨주면서 한번 롱 물량을 조금 털어내주고, 여기도 저점 깨죠. 이런 식으로 깨고 나서 이제 들어올리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하반기 좀 긍정적인 부분들, 또 73,000달러 넘기게 되면 또 신고가의 영역, 어떻게 보면 8만 달러 9만 달러까지도 올 연말까지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흐름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들 찾아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